클론 항체를 생성하는 건데요.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한 기술은 워낙 접근성이 좀 뛰어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일단 목적은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애를 많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많이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의 반대말 이제 다중 클론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 항체를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걸 많이 만들려면 결국 형질 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목적이고요. 과정은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 형질 세포가 필요하니까 비림프구로 이제 추출합니다. 얘 이제 항체 만들기 위한 목표고요. 얘가 목적이고, 얘가 이제 보면은 비림프구도 일반 세포니까 당연히 분열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필을 해줘야 돼요, 비세포를.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보니, 그러면 계속 분열할 수 있는, 세포 주기가 이상하게 망가져서 계속 분열할 수 있는 이 종양을 이용하자.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골수종 세포를 가지고 이거 두 개 합치면 되지 않을까? PPAP 같은 거죠. 니네 PPAP 때 몇 살이었냐? 초6 진짜? 그쯤이었어? 그럼 그 옛날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파인애플하고 펜하고 이렇게 섞었어요. 그랬더니 애플펜이 됐습니다. 이렇게 융합이 됐습니다. 융합되는 걸 이제 잡종 세포라고도 얘기하고요. 하이브리도마 세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3단은 안 나갔지만 이제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해서 혼성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생투를 배운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고, 그 서열이 이제 일치하거나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메라라고 불러도 됩니다. 키메라 세포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건 진짜 올드한 거죠, 올드. 어쨌든 이렇게 융합을 하고요. 융합해서 잡종 세포를 만들면 이 잡종 세포는 골수종 세포의 세포 분열 능력과 비림프구의 항체 생성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걔 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애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걔를 배양시키면 항체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겠다. 요런 아이디어고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건데요. 이렇게 섞었어. 섞을 때 융합할 때요. 융합할 때 우리 뒤에서 세포 유전공학 기술이나 이런 거 할 때 할지 모르겠는데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세포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됩니다. 세포 융합을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하면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해가지고 뭔 실험을 했었냐면 쥐하고 사람의 세포를 융합한 실험이 있어요. 여기 이제 생투에서 세포막 유동성을 할 때 쥐하고 해가지고 사람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형광 표지를 한 다음에 섞으면 처음에는 절반씩 나타나죠. 절반씩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섞이더라. 균일하게 섞이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절반씩 있는데 나중에는 다 섞인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섞였다. 막 유동성이 있다. 요때 이제 처리했던 게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처리합니다. 2단계에서. 그냥 아주 마법의 물질이죠. 세포막을 융합하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골수종하고 비림프구를 합쳐요. 그럼 경우의 수가 골수종이 있어요. 그리고 비림프구도 있어. 골수랑 골수종이랑 비림이랑 이런 게 있는 거야. 왜냐면 골수종 세포하고 비림프구를 내가 골수종 하나, 비림프구 하나 넣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샤샤잔 이렇게 만들면 어느 세월에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웅큼 해가지고 하면은 구분이 안 돼. 내가 육안으로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건 이제 선별 지표를 통해서 뭔가 선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골수종, 비림프구. 내가 원하는 건 이 세 번째 거, 그지? 일단 제일 쉬운 건 비림프구 합쳐진 애야. 얘는 결국 비림프구예요. 그럼 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냅두면 죽어요. 알아서 죽습니다. 분열 능력이 떨어지니까. 분열 능력이 이렇게 상실돼서 그리고 알아서 죽어서 상관없다 얘는. 문제는 얘예요. 항체도 못 만드는 것이 생존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이 골수종과 골수종이 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를 위해서 이제 위에 써 있는 햇배지에서 배양합니다. 이 햇배지는 요 아미노테린의 저해 요게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뭐 하이포잔틴이나 티미딘을 재료로 결국 우회 경로로만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할 수 있다. 이 햇배지에서는 아미노테린의 저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할 수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이 우회 경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우회 경로를 비세포만 갖고 있어요. 골수는 갖고 있지 않다. 죽겠군요. 그러니까 햇배지에서 키우면 결국 세포 분열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 DNA예요, 그죠? DNA 복제해야 세포 분열이 되는 거였어. 근데 DNA 복제하려면 뉴클레오티드가 필요한 뉴클레오티드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골수종 세포만 있는 애를 이제 이 햇배지에 키워서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짜잔 하고 찾아서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니클론 항체 유튜브도 있어. 알아? 드는 파트입니다. 식물도 면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식물도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니 결국 근데 약간의 사실 우리가 적응 면역이라고 하면 특이적인 면역인 건데 그 특이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사실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난 적응 면역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식물 입장에서 얘가 세균이다, 곤충이다, 동물이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나는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적응 면역이다라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만 해도. 근데 들어오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달라지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사실 식물 면역 아무도 안 해. 식물은 면역보다는 병리학 쪽으로 하죠. 식물 병리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변 현상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얘를 살리지? 뭐 이런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일단 면역에서 이제 내재 면역 느낌으로 선천성 면역, 물리적인 장벽과 2차 대사 선물이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은 당연히 그냥 외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표피예요, 표피. 식물 표피. 그래서 물리적 장벽이 있다.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층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게 큐틴하고 왁스, 지질성이죠. 얘가 이제 혼합된 거 이제 큐티클이라고 하는데 우리 식물 보면 이제 약간 반딱반딱한 거, 그게 이제 큐티클층이 됩니다. 왁스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이 통과하면은 큰일 나지. 물이 통과하면 아마 잎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뚝뚝 떨어질 거예요. 흡수해서. 그리고 이제 이파리 짜면 쫙 나오고 물. 시원하다 이러면서 여름에 이렇게 이파리 갖다가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이다. 지하부나 이제 목보선 줄기에서는 슈베린에 의한 차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슈베린도 약간 지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단면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단면 구조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채관이 있고요. 뭐 물관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형성층이 있고 이렇게 뭐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여기 뿌리 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양분을 여기서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들어오겠죠, 당연히. 네. 뿌리 털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된 애가 이제 들어온다. 뿌리로 흡수된 애들이. 그러면 얘들이 여기 들어올 때 여기 내피세포 쪽에 하나의 이제 선이 있어요. 이렇게 굵은 선. 요게 이제 슈베린 선이야. 슈베린으로 침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슈베린은 아까 지질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 통과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식물은 다 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잖아. 그냥 물을 얻던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무기양분 같이 얻던 물로 이렇게 양분을 얻는데 근데 물은 못 통과하는 거예요. 되게 모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올 때 우회 경로가 필요합니다. 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우회에서만 들어와야 돼. 여기로 들어올 때는
그냥 막 들어오게 되면 병원균도 같이 들어오잖아. 그걸 막아주기 위한 물리적 장벽입니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게 슈베린으로 침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카스파리안 대라고 해요. 대가 그 뭐 조간대 뭐 그런 대야 이게. 서원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대사산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 장벽이 있고 2차 대사산물이 뭐냐면 우리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죠. 그리고 질소 동화를 통해서 뭐 아미노산인 같은 걸 합성하고요. 질소 동화도 가능하고 탄소 동화도 가능한 게 식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그런 걸 이제 1차 대사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는 식물이 다른 물질을 가지고 또 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예 무기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기물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야. 어떤 화합물을 만들면 그것들을 다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지 않지만 식물이 합성하는 거는 다 2차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뭐 색소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배운 거, 뭐 제아크산틴이나 이런 것도 다 2차 대사산물이고요. 우리 꽃 같은 경우에 이제 향기 나잖아요. 방향물질 그런 거 다 2차 대사산물입니다. 그 방향제지. 그게 페놀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페놀계 화합물 같은 경우도 2차 대사산물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더라고. 그 탄닌이라고 있어요. 탄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면은 방어나 이런 게 할 수 있어. 초식동물이나 미생물 병원체로부터 이제 방어도 가능하고요. 냄새나 색이나 맛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만들어진 이 2차 대사산물을 가지고 맛을 안 좋게 해주는 거예요. 탄닌이 뭐냐면 감 먹을 때 떫은 감 있잖아. 떫다라는 맛이 들지. 그게 탄닌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뭐 요새는 그런 집이 없지만 우리 집은 옛날부터 이제 시골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가을에 감나무가 열리면 감을 땁니다. 그럼 당연히 떫은 감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들통 있잖아. 그 들통에 감 넣고 물 넣은 다음에 이 감류를 몇 겹 쌓아놔요, 이렇게. 그걸 이제 다 감을 우린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려. 그러면 탄닌 성분이 물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떫은 맛을 내면 동물들이 안 먹겠죠.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다 그 과일이 감이 완전 성숙해져가지고 홍시 상태가 됐을 때, 그래야지. 그때 이제 퍼져야 뭔가 발화가 일어나고 종자 산포가 유리한 건데, 이제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걸 따먹으니 짜증이 나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쑥도 있어요, 쑥. 쑥도 쑥대밭이라고 하잖아. 그게 쑥이 거기에 자리 잡으면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요. 쑥도 옆에 이제 타감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를 생육이나 생존을 막는 물질들을 막 분비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작용 괜찮지. 그래서 그걸 이제 타감 작용이라고 해요. 식물이 하는 타감 작용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이런 2차 대사산물을 이용한 거고요. 식물의 이 2차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 생물자원이나 의료용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약이나. 다 그렇잖아, 우리 대마초도 그런 거고. 애들 약물에 대한 거 막 조사하는 탐구 활동을 1시간 했는데 2학년 애들 재밌더라고. 몰핀하고 헤로인의 차이점. 뭐예요? 몰핀은 이거 정확하게 않을 수 있으니까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초식 곤충에 대하여서 방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병원체, 세균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굉장히 방어를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소나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잖아 지금. 그래서 초식 곤충에 의한 방어를 보시면 이 초식 곤충이 잎에 상처를 내겠죠. 아마 식물 개체 한 개체를 통으로 먹는 동물은 없을 거예요. 아주 맛있는 야들야들한 부분만 따먹습니다. 그죠? 조금씩 이렇게 따먹잖아, 다들. 고라니 놈들 다 그렇게 따먹어요. 상처를 내가지고 내면 이제 체관부에서 인식을 해서 시스테민의 생산을 초래합니다. 시스테민 다 물질명이에요. 그럼 이 시스테민이
체관부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이동하게 되고 그 다른 부분에 있는 원형질 막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자스몬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스몬산은 핵에 들어가서 초식동물 방어하는 이 방어 단백질을 발현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방어 단백질은 밑에 나와요. 이 PR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 방어 단백질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하거나 다른 세포에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방어 단백질이 이 기능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 유전자의 활성을 도와줍니다. 발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초식 곤충에 대한 방어잖아요. 네. 그래서 초식 곤충 애들 나 먹고 소화 안 되게 해줍니다. 아멜레이지 저해제나 또는 이제 렉틴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해주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을 이제 같이 이제 주는 거예요. 먹어도 의미가 없네요. 맛있냐? 이러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이상하게 저거 먹으면 이거 저거 속이 소화가 안 되네. 이러고 나중에 안 먹겠죠. 학습이 일어나면. 이 식물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세균에 의한 방어인데요. 이건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비병원성균이라고 하는데 이 비병원성균이든 병원성균이든 여기 이제 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호 전달 경로를 하면은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신호가 나와요. 요 신호가 이제 살리실산입니다. 아세틸 뭐 메틸 살리실산이 살리실산으로 바뀌는데요. 얘는 이제 약간 기체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잎에 세균이 감염된 거야. 그러면 식물은 이 잎 하나 다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것보다 이거 잎 팔 자르는 게 낫잖아. 팔을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감염되지 말아야지 하고 얘가 이제 다른 부분에 위험 경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해가지고 저항성을 갖게 돼요. 이 저항성은 아까 위에 써있던 PR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PR 단백질을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얘 빼고 다 전신의 저항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신성 획득 저항, 전신 획득성 저항 이렇게 부릅니다. 전신이 다 저항성을 획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뭐 AVR 유전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뭐 AVR 유전자 이런 건 이 정도는 써 있고 이 그림도 완전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살리실산 여기서 사실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는 그냥 PR 단백질이고요. 이 메틸 살리실산이 살리실산으로 전환돼서 결국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전체에서 전신 획득 저항성을 갖게 된다. 요 포인트만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만약에 이걸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요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